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2 유형 8번 주인공의 기분 고르기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토픽 1번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심정에 나와 있는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4가지씩 나와 있어요. 이 감정 형용사에 대해서는 이 전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토픽 설명할 때는 이 감정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1번. 여러분, 이거는 본문보다 1번 문제 먼저 보세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 자, 밑줄 볼게요. 나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도 여러분 한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앞뒤 문장을 한번 보면 됩니다. 앞에 먼저 볼게요. 이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다. 공장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은 데다가 매출까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직원 수를 줄여야 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떨까요? 나의 기분은 곤란하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다 읽어볼게요. 눈을 지그시 감고 겨우 입을 떼려는 순간 사장님, 한 직원이 나를 불렀다. 그 직원은 흰 봉투를 내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그동안 어려운 회사 살림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워진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월급을 10%씩을 모았습니다. 자, 이 흰 봉투 안에는 월급이 있죠? 적은 돈이지만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간 나는 마치 천하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다. 여러분, 천하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에 같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화재가 발생 후 회사의 사정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습니다. X. 2번. 나는 회사에서 일할 새로운 직원들을 뽑았다. 여러분, 직원 수를 감소해야 되죠? X. 3.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걷어 회사를 도왔다. 여러분, 일부는 전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일부를 걷다는 이제 그 받다 하고 비슷해요. 일부를 받아 회사를 도왔다. 맞죠? 10%씩을 드렸습니다. 3번, 그리고 4번. 흰 봉투 안에는 직원들이 쓴 편지, 아니죠? 월급 10%가 들어있었습니다. 36회 볼게요. 자, 먼저 밑줄 친 부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돈 적도 있었다. 여러분, 핑은 어떤 소리인데요.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아주 슬픈 말을 듣거나 슬픈 것을 봤을 때 갑자기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눈물이 핑 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앞에 문장 볼게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 하는 말에 눈물이 핑 돈 적도 있었다. 여러분, 이까지만 보면 3번의 정답은 나왔어요. 어떨까요? 자, 여러분,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요. 안쓰럽다는 힘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딸이 많이 고생하면 어떨까요? 속상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4번은 전체 문장을 볼게요. 학창 시절 내내.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거는 학창 시절 모두. 서울 생활을 꿈꿨던 나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빠듯하다는 힘들다입니다. 늘 허덕거려야 했다. 좀 이제 힘들었죠. 당연히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는 주로 돈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아휴, 여기서 대학 다녔으면 그렇게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을걸. 서울까지 가서 마음 편히 공부도 못하고 엄마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어머니가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에 눈물이 핑 돈 적도 있었다. 전액은 모두예요. 전액 장학금은 이제 내가 내야 할 등록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지방대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서울행이었다. 그런데 매번 돈 타령이나 하면서 여러분 돈 타령은 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계속 돈, 나 돈 부족해, 돈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돈 타령이라 합니다. 뒤에 타령이 있으면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 타령이나 하면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에게 마음에 부담만 더한 꼴이 된 것 같았다. 꼴은 이제 모습이나 모양을 말합니다. 그럼 4번에 같은 거 볼게요. 1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가 넉넉했다. 넉넉하다는 많다인데 지금 넉넉하지 않죠? 2번. 나는 대학에 합격하기 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었다. 아니죠. 지금 대학에 합격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원래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3번.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제 형편은 집안의 상황. 많은 돈을 보내주셨다. 아니죠. 엄마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X. 4번. 나는 서울 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학금을 포기했다. 여기 있죠.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지방대학을 포기하고 택한 서울행이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문장을 모두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1회 볼게요. 먼저 밑줄 친 부분 봅시다. 여러분, 밑줄 친 부분 앞에 문장하고 같이 볼게요. 할머니는 청소며 빨래며 나에게는 안 보이던 온갖, 모든 집안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그냥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쉬다가 내려가는 건 이제 다시 이제 서울에 왔으면 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 할머니한테 할머니 쉬세요. 일하지 말고 쉬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일을 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죠? 할머니가 제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럼 그 다음 6번 볼게요. 할머니를 시골에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오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것은 좀 무거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거웠던 마음은 며칠 가지 않았다. 할머니는 날마다 전화를 하더니 급기야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시고 말았다. 할머니의 손자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할머니는 청소며 빨래며 나에게는 안 보이던
온갖 집안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그냥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제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집안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30이 넘은 나는 할머니가 보기에 여전히 아이에 불과했다. 서울살이 몇 주 만에 이제 낯설다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갔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때는 낯설다,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 이렇게 말하고요. 낯선 동네에서 친구까지 사귄 할머니는 친구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넘어지시고 말았다.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할머니는 같은 병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환하게 웃다는 아주 크게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할머니가 성격이 좀 사교적이시네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서 말이다. 그 광경을 보고 난 할 말을 잃었다. 자, 같은 것 볼게요. 할머니께서는 내 말에 자주 귀를 기울이셨다. 귀를 기울이다는 이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잘 듣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X. 2번.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다리를 다치셨다. 자, 여러분 시장에 갔다가 넘어지시고 말았다.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다. 자, 할머니는 찾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찾아서 한 거죠. 나에게 시킨 거 아닙니다. 자, 4번. 할머니께서는 친구를 만나려고 서울에 올라오셨다. 아니죠. 손자를 만나려고 올라오셨습니다. X고요. 자,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이 색깔하고 같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 한번 볼게요. 일을 시작한 첫날. 자, 여러분 일을 시작한 첫날은 어때요? 좀 긴장됩니다. 아침부터 밀려드는은 아주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등에서 땀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어때요? 나의 심정은 갑자기 아침에 일을 시작한 첫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등에서 땀이 흘러요. 갑자기 놀랐죠. 당황스럽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내용과 같은 것 볼게요. 계산원으로 일하러 오라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40을 넘은 늦은 나이 때문이었다. 격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용기를 냈다. 격려하다는 이제 좋은 말이에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이런 말이 격려하다. 그러나 계산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이제 쉽지 않았다. 신입 직원 교육을 받는데 주의사항을 수첩에 적어가며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자, 여러분, 뭐뭐기 일쑤다. 이거는 이제 자주 그런 행동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자주 늦잠을 자면 나는 늦잠 자기 일쑤다. 그리고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친구에게 너는 약속을 자주 취소하기 일쑤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뒤 일을 시작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는 걱정될 때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일을 시작한 첫날 아침부터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등에서 땀이 흘렀다. 모든 게 미숙했다. 미숙하다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는 이제 완벽하다. 계산을 잘못해서 창피한 적도 많았다. 그래도 사람을 대하다 보니 웃을 일도 있었다.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였다. 서투른 영어를 총동원은
내가 아는 것은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말을 건네려고 하자 그가 봉투 하나 주세요라며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닌가. 순간 놀라면서도 속으로 웃음이 났다. 자, 외국인 손님이 한국말 할 수 있었죠? 8번 볼게요. 1번. 나는 남편의 격려 덕분에 계산 실력이 늘었다. 아니죠. 그냥 용기를 낸 것입니다. 2번. 나는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영어로 대화했다. 영어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외국인이 한국어를 알았어요. 그래서 쓰지 않았고 3번. 나는 늦은 나이였지만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다. 맞죠? 40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나는 신입직원 4번. 나는 신입직원 교육을 받을 때 수첩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본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 52회 볼게요. 자, 먼저 9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먼저 앞에 문단 같이 볼게요. 아이의 상처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아버지의 상처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여러분, 미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치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미처 아이를 못 봤다. 내가 미처 옆에 친구를 못 봤다. 바쁠 때, 너무 정신이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 여러분, 홧김에는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홧김에 말을 하면 내가 많이 후회합니다. 그럼 9번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분 9번에 이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고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후회되다나 죄송하다 이런 형용사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내용과 같은 것. 친정아버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내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큰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온다며 나가셨다. 1시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여러분, 다급한 단어가 나오면 좀 너무 위험해서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누군가를 빨리 찾을 때 다급하게 전화했다. 다급하게 이야기했다. 씁니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통 병원에는 응급실은 잘 가지 않아요. 응급실은 이런 다급한 상황일 때 갑니다. 많이 다치거나 안 좋을 때. 나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마가 찢어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애 좀 잘 보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 퉁명스럽다는 좀 기분이 좋지 않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치료받는 아이의 손만 꼭 잡고 계셨다.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아버지 손등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상처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아버지의 상처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 자, 그럼 10번. 나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X죠. 이제 친정아버지가 이 여자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단어 볼게요. 친정아버지는 누구냐면 여자가 씁니다. 남자가 쓰진 않아요. 결혼한 여자의 집을 친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만 쓰지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친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결혼한 여자가 이제 옛날 자기 부모님의 집을 친정, 그리고
뭐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자기 부모님을 이제 결혼 후에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아버지는 다친 큰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셨다. 자, 여러분, 여기 큰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셨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아이를 봤죠. 2번입니다. 그다음 3번. 나는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니죠.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어요. 4번. 아버지는 매일 큰애와 놀이터에서 놀아주셨다. 여기 손자들이 보고 싶다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매일 아니죠. X입니다. 자, 그 다음 60회 볼게요. 자, 먼저 밑줄 친 부분 심정.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뒤에 문장을 같이 볼게요.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지금것은 지금까지 내 기준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 여러분,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 11번의 답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 이야기고 지금 마음이 무거워진 거는 좀 슬픈 마음이죠. 슬픈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죄송스럽다. 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내용에 슬픈 이야기가 나오면 후회되다, 뭐 죄송하다, 이런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자, 읽어볼게요. 고향에 사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영화관은 무슨? 아버지는 어둡고 갑갑해서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셔. 갑갑하다는 이제 좀 막힌 공간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하고 내뱉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슬쩍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는데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자, 여러분, 손사래는 이제 손으로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야, 나 그거 안 먹어. 아니야, 저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흔드는 거예요. 좀 부정의 의미죠. 손사래를 치실 것 같던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지금껏 내 기준에서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영화관에 갈 준비를 하며 옷도 살피고 모자도 쓰고 벗기를 반복하시는 아버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자, 1번. 나는 아버지와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다. 아니죠. 자주 보러 다녔으면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알 텐데 지금 여기 주인공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2번. 아버지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A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다. 아무 말 안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아버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그냥 왔는데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유형 8번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안녕.